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한 기업을 발굴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75회차로서 카시트 1등 기업 삼양통상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얘는 왜 다시 한번 소개하냐면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아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이 큰 돈이 있는 사람이 이 회사를 사버려 가지고 현금성 자산만 다 회수해도 주가보다 더 높아요. 그 정도로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을 정도로 아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삼양통상은 대박 투자의 길 69회차로서 지난 8월 10일 날 제가 방송했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75,1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 하락해갖고 지금 65,500원까지 한 만원 정도 또 빠졌어요. 12.8%나. 근데 이제 기업 가치를 다시 보고, 다시 재검토해보고, 예, 또 사업성을 재검토해보니까, 그 기업 가치나 사업성에 비해서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1입니다. 삼양통상에 대해서 주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은 1번을 말씀드리면 현금성 순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현금성 순자산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 현재로 1990억 원이에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196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현금성 순자산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금성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했냐 보면 현금이 한 74억 되고 단기금융상품이 1593억 그리고 단기 투자금융자산이 704억 이래갖고 현금성 자산이 2371억인데 1년 이내 갚아야 될 유동부채가 381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빼버리니까 1990억 원이 나오는데 이게 시가총액 1965억 원보다 오히려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 작년 매출액이 얘가 1984억 원이거든요. 매출보다도 작년 한 해 매출액보다도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주가 수준을 보면 연중 최저가가 얘가 67,000원인데요. 금년 1월 29일 날 이랬는데 이 최저가 대비 7.9% 상승한 65,500원에 10월 1일자에 종가를 쳤으니까 거의 연중 최저가 수준에 이제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특이할 만한 거는 가치 투자의 대가하면 우리가 워런 버핏을 흔히 생각하죠. 워런 버핏의 스승격인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순운전자본, 순운전자본은 뭐를 말하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걸 순운전자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순운전자본이 얘가 6월 말 계산하면 3,091억 원인데 시가총액의 67% 미만이면 무조건 매입하라 했는데 시가총액의 67% 미만으로 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주식은 무조건 매입하라. 그 정도로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한 50% 상승하면은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가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여전히 현대차, 기아차의 천연가죽 그 카시트를 독점적으로 공급해갖고 얘 사업성이나 그 펀더멘탈 기업의 그 사업 그 수익 모델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없는데 워낙 장도 나쁘다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삼양통상은 GS그룹의 그 계열사고요. 동물 원피를 가공해서 천연 피혁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카시트, 뭐 핸드백, 신발 이런 걸 만들죠. 그리고 얘는 또 현대 기아차의 천연가죽 카시트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그래서 고급 사양의 차종 있죠. 제네시스 이런 거, 산타페, 소나타 이런 데 주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죽 시트는, 차 카시트는
안정적인 조달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 출시 1년 전에 자동차 메이커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갖고 납품가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공급자 우위 시장에 속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특기할 만한 것은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이 이번 3분기 미국 판매량이 10%가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특히 제네시스 고급 그 사양 차종에는 4배가 급증한 걸로 이렇게 10월 4일자 한국경제 A15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 보면 현대 기아차 3분기 미국에서 판매량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작년 3분기에 34만 대에서 올해는 37만 대가 팔려갖고 약 9.1% 거의 1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제네시스는 15,000대가 팔렸거든요. 그래갖고 전년 동기에 3,700대에 비해서 400%다 이렇게 3배가 순증한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중요한 게 얘가 영업이익률 20% 이상의 고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 고안전성이에요. 부채 비율은 13%밖에 안 되고 당좌 비율은 592%고 유보율은 2617%로다가 굉장히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하고 또 저평가 우량 기업이라서 지금같이 주가가 불안하고 또 그 하락 기조에 들어선 이런 침체기 장에서는 방어적 투자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얘가 그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나를 보면은 주가 수익비라죠. PER 이게 3.7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주당 순이익에 3.7년 치면은 주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 P 비율이 0.56배밖에 안 돼요. 얘는 그럼 주가가 지금 65,000원이면 주당 순자산은 거의 뭐 13만원, 14만원 수준이라 이렇게 보면 맞죠. 그 정도로 저평가된 주식입니다. 그래서 삼양통상 주식회사를 다시 주목한 이유를 첫째,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다. 그 정도로 얘는 사갖고 현금만 다 빼먹어도 이익이 난다 이런 소리거든요. 쉽게 말해갖고. 두 번째, 여전히 현대기아차의 그 카시트를 독점적으로 공급해갖고 사업성도 양호하다. 변함이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고수익성, 고안전성, 저평가 우량 기업이라갖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렇게 하향 추세에서는 방어적 투자에 유리하다. 이 세 가지 점을 들어서 오늘 다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삼양통상이란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모피 및 가죽 제조 기업이었죠. 그리고 설립은 1957년 10월에 했으니까 업력이 64년이에요. 한갑진갑 다 지냈네요. 오래된 회사고요. 코스피 상장은 지난 89년 11월에서 상장한 지 벌써 32년이 됐고요. 회사 위치는 강남구 테란로에, 서울 강남 테란로에 있고요. 대표이사 회장은 허남각 회장이고 지금 그 허남각 회장의 아들인 허준홍 사장이 사실상 이렇게 경영 일선에서 총괄 지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271명이고요. 이 기업 종업원들의 평균 연봉은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수준인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1965억 원, 상장 주식은 300만 주예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얘가 2371억 원을 이 300만 주로 나누면은 7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현금성 자산만 주가 주식수로 놔둬도 79,000원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두 번째, 피혁 가공 및 판매 그래갖고 핸드백, 구두, 야구 글러브, 미식 축구공 이런 걸 만들죠. 그리고 카시트 가죽 제조 및 판매하고요. 이 카시트는 뭐 제네시스, 산타페, 소나타 이런 고급 차량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내수가 한 84%, 수출이 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는 핸드폰은 빈폴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신발은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리북 이런 데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카시트는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GM대우 이런 데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요.
야구 글러브는 나이키, 미즈노 이런 데와 거래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삼양통상의 그 성장성이나 재무적 안정성 이런 것들을 갖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면 성장성은 보통 수준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매출 증가율 약 7.4%였고요. 이때는 좋네요. 2019년에는 4.8%, 그 다음에 2020년에는 3.3%였고요.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 1분기에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4.5%가 성장을 했는데 2분기에는 0.4%밖에 성장을 못했네요.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수익성은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그래도 얘는 영업이익률이 2019년에 25.7%, 2020년에 29%고 금년 1분기에는 20.6%, 2분기에는 20.7%, 20%를 넘으니까 상당히 영업이익률은 고수익성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률은 더 좋아요. 특별이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이제 현금성 자산이 많으니까 아마 그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2020년 작년은 25%나 됐네요. 그리고 금년 1분기에는 24.5%, 오히려 영업이익률보다 순이익률이 더 높죠. 그리고 2분기에는 32.6%, 더 높네요. 이건 특별이익이 있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적 안정성을 보면 매우 안전해요. 얘는 부채 비율은 13%밖에 안 되고, 당좌 비율은 이거 이제 유동부채에 비해서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내는데 592%나 돼요, 무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안전하고, 유보율도 2617%. 이건 뭐 그 재무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안정된 회사고요.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을 보면 주당 배당금을 매년 그래도 인상을 하고 있고, 또 정기 예금 수준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에는 750원을 줘갖고 시가 배당률이 1.7%나 됐고, 2018년에는 주당 750원을 배당해서 시가 배당률이 1.7%였고요. 2019년에는 주당 1000원을 배당했고 시가 배당률이 1.6%였고요. 2020년 작년에는 주당 1250원을 배당해서 시가 배당률이 1.9%입니다. 그래서 얘가 현재의 주가 그 65,000원으로 나누면은 약 1.9% 정도 돼서 정기 예금 금리 수준은 된다. 그러니까 얘는 사가지고 주가가 빠지지만 않으면은 정기 예금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보면 맞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플러스고요. 그렇다고 보면 맞겠죠? 그럼 네 번째요. 삼양통상의 주가 수준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담으로 코로나19 그 먹는 치료약 개발하는 주식으로다가 부강약품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근데 얘가 10월 1일 그 임상 실패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날 거의 엄청난 주가 폭락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임상에 성공할 걸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에 또 실패를 하는 바람에, 그래갖고 다시 새삼스럽게 종목 선정이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거를, 특히 제가 선정해서 저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의 방송을 믿고 애청하는 애청자분들한테도 공유하는 정보는 더욱더 어렵구나, 이런 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 한편으로 애청자님한테 아주 미안하다, 이런 미안한 생각도 엄청나게 들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한 주를 못했습니다. 그 점 더욱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강약품과 관련된 자세한 뉴스와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그 대책은 제가 저희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에 공시를 해놨으니까 그 뉴스를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양통상은 그 시장의 평가 수준을 보니까요, 주가가 10월 1일자에 65,500원이었죠. 근데 얘하고 비슷한 그 동종업계 조광피혁이 있어요. 걔는 얘보다 싼 56,900원인데 주가 수익비 PER을 보면은 우리 삼양통상은 3.7배고 조광피혁은 10.3배예요. 그러니까 조광피혁보다 훨씬 더 삼양통상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주당 순자산 비율 PBR
삼양통상은 0.56배고 조강피역은 0.52배입니다. 그리고 이 피역 쪽에 그 업종 평균 PER이 6.54배니까 우리 삼양통상은 업종 평균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가 수준을 보면은 3개월 내 최고가가 79,200원이었어요. 7월 30일이고. 그 다음에 연중 최저가는, 3개월 내 최저가는 64,500원. 지난 10월 1일자 64,500원까지 빠졌다 65,500원의 종가가 형성된 거네요. 그리고 현재가는 65,500원이에요. 그래서 3개월 내 최고가 대비해서 17%가 빠져 있고 최저가 대비해서는 1.5%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투자 여건을 말씀드리면은 거시적 관점에서 지금 보면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요.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증시가 하락 기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뭐 천연가스 값, 석유 값 이런 게 상승하고 있죠. 천연가스는 그 LNG를 말하는 건데 LNG, LPG 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 값은 지금 거의 배럴당 80불 선에 다가와 있죠. 이게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난방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다가 전환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미국 머크사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약 임상 3상에 들어가서 이제 그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하려는 것 같아요. 이게 나오면 이제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그러면 각종 소비재가 가격 상승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 이제 지금 거시적으로는 하락 분위기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또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고 이러면은 좀 더 경기는 활력을 불 것 같은데 돈이 또 워낙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촉발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밴드는 하단은 2,950에서 3,000 정도로 증권사에서 잡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상단은 3,250에서 3,3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000을 간 넘긴 상태니까 하단에 와 있다고 생각해 맞겠죠. 네 번째 이제 이럴 때 투자 전략은 현금 비중을 확대하라 했죠. 요새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현금 비중을 확대한 분은 굉장히 이제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리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가 변동성이 심하고 떨어질 확률이 높은 때는 목표 수익률을 낮춰 잡고 단기 투자 위주로다가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삼양통상은 워낙 저평가주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또 좀 한 10% 정도 매입하고 또 매입 구간 얘는 6만원에서 65,000원 사이라고 매입 구간을 보거든요. 근데 이 6만원에 가까워질수록 한 2회 정도 분할 매입하면은 적어도 얘는 뭐 조금만 기다리면 손해는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도 전략은 1차는 한 75,000원 선, 얘가 현금성 자산만 팔아도 79,000원이라 했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나간 75,000원만 넘어가면은 한 15% 정도 먹는 거니까 반 정도 50% 정도 팔고 나머지는 8만원 넘어가면 50% 팔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기존의 얘를 제가 지난번 방송 보고 사신 분들은 이제 저점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해 갖고 보유 단가를 낮추고 있다가 최소한 15% 수익률 정도 냈을 때 부분 매도 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좋은 종목 찾기도 무지하게 어렵고 그걸 또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또 배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 하나 발굴하려면 거의 일주일, 2주일 내내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선뜻 우리 애청자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든 종목이 없어서 엄청 고심하거든요. 오늘 이 삼양통상도 엄청 얘가 이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지금까지 쭉 빠져갖고 완전히 바닥에 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소개해야 될까 말을까 엄청난 고민을 했는데요. 얘는 정말 1년치 매출액도 안 되고 시가총액이 또 현금성 자산보다도 시가총액이
작고 그래가지고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기업이 망할 기업은 아니고 오랜 유구한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만약 이런 애들이 정말 고성장 산업에 새로 뛰어든다라는 좋은 뉴스가 나면 확 올라갈 텐데, 그건 모르겠고요. 그건 불투명하니까. 얘는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묻어둔다는 심정으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투자자 금원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또 증시가 하향세로 빠져들고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 금원을 되새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비투군물이라 했죠. 빚내서 투자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그 이유는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서 투자하면 조바심이 일어서 절대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 했죠. 수익도 나에게로 돌아오고 손실도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이고, 독자님은 최종적으로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식 자금의 30%는 3분의 1은 적어도 현금성 예수금으로 보유하는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불안한 시기에는 적어도 50%는 현금성 예수금으로 보유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의 말을 지켜온 분은 요즘에 그 주가가 코스피 하단에 가 있을 때는 굉장히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현금을 3분의 1 내지 50% 이상 보유함으로써 좋은 점은 뭐냐면은 좋은 주식을 발견했을 때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또 기존의 주식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손실을 보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을 갖고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부하는 자만이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승리한다 그랬죠. 주식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희 정화산기업가치연구소가 독자님의 귀한 시간을 엄청 절약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정보를 가장 작은 시간 내에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투자에 있어서 네 번째로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면은 투자 수익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좀 현명한 투자자는,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살지만 현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순간도, 현재가 축적돼 갖고 미래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의 젊은 층은 한 30%, 또 장노년층은 한 50% 정도는 수익을 내면 그걸 현금으로 찾아갖고 이렇게 생활을 즐기고 또 그러면 훨씬 더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투자하시든지 아니면 찾아가지고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보유한다든지, 요새 보니까 은값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은값 떨어진 그런 데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 좋은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또 요거와 관련해서 Fools live poor to die rich. Fools live poor to die rich. 번역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때 가서 부자로 죽는다는 그런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죽을 때 부자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평소에 부유하게 살고 죽을 때 가난해도 괜찮지만, 그래 요 말을 생기면은 제가 투자해서 얻은 수익은 일부는 찾아서 현재를 행복하게 하자, 이런 말을 왜 했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연휴 끝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끝까지 애청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방송한 내용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